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26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 임지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생각보다는 저는 괜찮았어요. 패딩을 꺼내 입었어요. 이번 주 너무 춥더라고요. 네네.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푸나님이 예언을 하신 게 있는데 몇 달 정말 많이 추웠다가 금방 따뜻해질 거라고 그때 한번 날씨 예언을 한번 하셨는데 네. 너무 그렇게 많이 추워지진 않았으면 하고요. 아직 김장도 못했는데 네. 여러분들도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이슈 아닌 이슈 시작해 볼까요? 미국 교수 출신이 와도 실력 없다고 퇴짜를 하는 국방대 이야기.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국방대 교수가 지금 현재 61명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민간인이 4, 군인이 현역 군인이 6의 비율로 지금 돼 있는데 이제 국방부 개혁 차원에서 이거를 완전히 바꿔서 민간인을 7 그리고 현역 군인을 3의 비율로 그 조정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방대학교는 뭐냐면 이제 군인이라든지 뭐 공무원과 관련 공무원과 민간인도 약간 소수가 있긴 합니다만 진급을 한다든지 할 때마다 이제 가서 교육을 받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 지금 현재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력이 있음에도 계속 퇴짜를 놓고 뽑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민간인의 비율을 7로 늘리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현재 현역 군인들이 내년에 전부 다 옷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그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을 뽑아주려고 지금 현재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뽑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서 이게 저희가 내년에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덧붙여서는 저희가 지금 검찰개혁 민주화 이루고 나니까 뭐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국방개혁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진짜 수상하네요. 네, 군 경력 출신이라거나 군 출신이라는 게 사실 정말 과거로 되돌아가면 친일 청산이 안 돼서 뭐 친일에 부역했던 자들이 계속 군에 남아 있고 군에서 승진하고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백선엽도 그랬고 그러면서 진짜 군대 내의 자정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 교육 문제가 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군 출신들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댓글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남자들은 대한민국 다 국방에 의물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 사실 대한민국에 다 예비역이다. 군 출신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현역 군인들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게 그 민간인의 시각들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시각들이 이제 군에 많이 들어가야 군도 고립되지 않고 뭐 이렇게 어떤 섬처럼 어떤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런 어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개혁이 되니까 군인들도 밥그릇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좀 오픈 마인드로 접근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카르텔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들만의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그냥 유지하게 되면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외부에서 자꾸 새로운 그런 물기를 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이슈는 너무 힘들다는 택배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 네, 저희가 그 택배 노동자분들의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그 애로사항이 많이 알려졌음에도 해결이 참 요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번에 그 국민권익위원회 그 위원장을 만나서 자신들의 그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좀 어떻게든 개선을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쪽에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이 그 플랫폼을 통한 그 모델에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면 그분들을 그냥 그렇게 독립적인 어떤 사업자로 두지 않고 기업이 고용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게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터인데 그런 것을 도외시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굉장히 그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들의 그 노동자들의 권리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후퇴시키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좀 본질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제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CJ에서 지난번에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관련해서 사과하고 그다음에 택배 분류 인력 4,000명 투입하겠다. 단계적으로. 네, 단계적이니까 언제 몇 명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투입 비용의 50%를 본사가 내고 50%는 대리점에서 내라. 그러면 또 대리점은 그거를 우리가 다 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택배 노동자들한테 전가를 시키고 있다고 해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사과를 한 사람의 태도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애초에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네들이 전적으로 부담할 생각은 없었던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얼마 전에 출판된 책이 있어요. 미국의 사회학자가 이제 심층 인터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 다 고찰하고 분석해서 나온 책인데 공유 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 네, 그 책을 보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노동자 일명 그거죠. 긱 에코노미. 네, 그런 일한 만큼 이제 그렇죠. 그리고 플랫폼에 네, 그 어떤 주문을 받아서 서로 경쟁하고 먼저 누르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그때 영화 말씀하셨잖아요. 미안해요, 리키. 네.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현실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노동자들의 문제를 좀 분석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한 만큼 벌어간다는 말은 어떻게 언뜻 보면 좋은 말로 들리지만 맞아요. 사실 허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 기반이 다져져 있어야 맞습니다. 일한 만큼 벌어도 네. 먹는데 지장이 없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네, 이 두 가지는 오늘의 이슈는 아니었고요. 이번 주 이야기는 미성년자 결제 온라인 결제가 전년에 대비해서 2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환불은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최근에 엄청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 초등학생이 1억 1천만 원인가요? 1억 4천? 네, 1억 3천만 원을 9일 동안 BJ한테 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금액이 전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슈화가 됐는데 결국은 이제 다 환불 받았다고는 합니다. 돌려받았다고는 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중학생이 5시간에 걸쳐서 1,700만 원이 되는 돈을 또 결제를 했고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제재가 없었고 이런 미성년자가 그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일종의 후원을 하는 거죠. 후원을 쏘고 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해당 그 업체들이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환불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BJ들이 알아서 이제 환불을 해주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껌껌이 다룰 일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BJ들은 그 미성년자들이 시청을 하면서 돈을 그렇게 후원을 한다는 거를 사실 좀 알고 있지 않을까요? 모를까요?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BJ들이 이제 변명하는 걸 보면 뭐 군필이라고 하고 자기가 어떤 회사의 뭐 사장님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곧대로 믿었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어른인 척 채팅을 한다 해도 티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약간 도의적인 문제인 거고 사실은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성년자가 결제를 하는데도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다거나 이렇게 한 번에 막 100만 원 이상씩 몇십만 원씩을 결제를 하는데도 아무런 그 제재가 없는 거 이거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좀 막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들이 뭐 자신의 이름으로 아이들 접속하고 부모님 카드를 썼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시스템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아이디 접속 자체도 성인의 이름, 부모의 이름을 도용한 다음에 카드 자체도 지금 이제 부모님 카드로 결제를 해서 문제가 된 거라고 하면 성인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 5시간도 안 되는데 BJ한테 1,700만 원이 넘는 돈을 후원을 한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며칠에 걸쳐서 1억 9천만 원을 결제한다는 건 성인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단기간에 과도하게 많은 돈이 결제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 단지 미성년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성인들도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돈을 후원을 하는 이유가 돈을 크게 후원을 하면 할수록 그 BJ들이 뭔가 칭호를 주거나 뭔가 그런 미션 같은 걸 수행해요. 그래서 뭐 그 애인처럼 대해준다거나 뭐 회장님이라고 부른다거나 약간의 뭐 데이트를 해준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BJ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결제를 약간은 막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거 환불이 제대로 안 됐던 거, 오래 걸렸던 거는 일단 회사에서 이거는 BJ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다. 근데 BJ들이 반대해서 회사에서 환불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1억 3천만 원 이 결제한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일일이 다 접속을 해가지고 그 BJ들한테 연락을 해서 환불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회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특히 그 문제가 된 회사는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도 안 됐던 곳이라고 해요. 근데도 우리는 회사에서는 뭐 해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회사에서도 결제를 받으면 그거를 바로 BJ들한테 넘겨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기간을 두고 이 결제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이상이 없을 경우에 그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도 조금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민법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제한 거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한데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가 후원한 돈은 그런 어떤 뭐라나 거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환불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그 개인에게 이렇게 후원한 것도 어떤 민법상의 어떤 계약의 문제가 걸릴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주면, 그러면 BJ에게 개인적으로 후원한 것도 미성년자가 결제한 경우는 부모님의 카드를 썼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친권자가 이렇게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면 네. 방법은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휴대전화 관련해서 휴대전화를 통해서 신용카드 1,700만 원 결제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5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5시간 동안 60차례 정도 결제가 됐대요. 그러면 그 요즘 카드사에서는 FDS라고 해서 기존의 소비 패턴하고 조금 다른 이상 징후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죠. 이게 있었으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5시간에 60차례에 걸쳐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라고 하면서 카드 사용에 막히거나 했을 텐데 그런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진 거죠.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GS25시에서 1,200원인가 되게 적은 금액이잖아요. 결제했더니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이 여기서 많이 안 쓰는데, 지금 아마 그런 시스템일 것 같아요. 아니 소액은 결제하면 그렇게 득달같이 연락이 오면서 고액을 정작 결제하면은 당신 이거 제대로 된 결제냐고 문제 제기를 해줘야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되게 황당했거든요. 아니 1,200원 결제한 걸 가지고 제대로 된 결제냐고 연락이 와서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동안 항상 고액을 쓰시다가 적은 금액을 쓰셔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은 네. 이렇게 또 자꾸 불거지니까 근본적으로 또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후원하느라고 뭔가를 이렇게 계좌를 하게 되면 비밀번호나 이런 게 넣는 게 있지 않나요? 제가 이런 걸 잘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주민번호와 이런 뭐 휴대폰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아니 아이고, 그리고 그 전세금을 송금한 그 학생은 그 전세금 계좌를 가지고 있던 어머니가 시각장애도 가지고 있고 뇌병변을 앓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한두 번 불거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라는 거는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나 규제가 전혀 없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미성년자가 이런 결제를 할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아이에게 좀 적당히 교육하시고 진짜 보안이나 이런 것들 잘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 아이였고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작은 생각님의 이메일입니다. 10년 넘게 누구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는데 딱 한 사람, 정작 그 주인은 내 거 아니라고 끝내 우기던 분실물 다스가 드디어 원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분실물 다스에 무슨 저주라도 걸려 있는지 원 주인은 그래도 내 거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원 주인이 자기 것 아니라고 하든 말든 이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다스. 더불어 17년 동안 홀로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는 시간도 얻었고 삼성한테서 받은 뇌물도 토해내셔야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걸로 만족되지는 않습니다. 주거 없는 BBK,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일명 사자방,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아 채운 이명박 씨의 뒷주머니, 아들 외국으로 보내고 그 돈으로 뭐 하실 건지 끝까지 지켜볼랍니다. 이제 감옥에 가시면 그동안 퇴임 후 누리셨던 거 많이 못 누리시겠군요. 당뇨, 수면 무호흡증으로 대법원 판결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고요. 당뇨는 감옥에서 식사 규칙적으로 하시고 운동 꾸준하게 하시면 큰 걱정할 필요 없을 겁니다. 무호흡증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주무시면 괜찮을 겁니다. 연금 중지도 있네요. 그동안 꽁쳐뒀던 돈으로 영치금 넣어달라고 하세요. 교통통신 및 사무실 지원 이것도 안 되죠. 감옥에서 교통비 필요할 일 없을 거고 통신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사무실은 어차피 독방에 계실 거니까 오피스텔이다 생각하시고 사무실 겸 숙소로 쓰시면 되겠네요. 본인 및 가족 치료는 꽁쳐둔 걸로 쓰세요. 국민들 세금으로 쓸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요. 경호는 계속 한다는데 감옥에서 뭔 경호? 진짜 심한 드립도 떠오르는데 그날의 품격을 생각해서 참겠습니다. 이명박 씨가 확정 판결을 받으니까 어떤 무슨 특별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거 하지 마시고 많이 즐기세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시죠? 모르시나? 모르시나? 쏘려고 겨냥하는 거 보니까 그때 방아쇠 한번 당겼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아깝다. 아무튼 어차피 갈 감옥 꼼수 그만 부리고 얼른 들어가서 17년 6,205일 14만 8,920시간 동안 몸 건강히 잘 계시다가 나오시길. 네, 잘 계시다가 꼭 나오셔야죠. 17년 뒤에. 네, 뭐 17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4대강이나 이런 문제들도 수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17년이 좀 긴 시간인데 혹시 뭐 추천하고 싶으신 행동이나 책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성경책을 읽으시겠죠. 성경책을. 장로님이시니까. 네. 아, 그러시구나. 회개하실 것 같은데요. 회개. 본인이 무소유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진짜 무소유 삶을 좀 많이 수련하시고 오시면 네. 아, 그 일화가 있잖아요. 무소유를 되게 좋아한다고 법정 스님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법정 스님이 자기는 그래서 난을 받지 않는다, 난을 키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난을 선물했죠. 법정 스님에게. 과연 책을 제대로 읽으셨나 싶고 본인의 것도 아닌데 서울시를 봉헌하기도 하셨고 참 많은 일들을 하신 이명박 씨 건강하게 수감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가겠습니다. 네. 강영희님, 이건 깨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분해서 못 살겠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남나그네의 산님, 정경심 재판한 정치 윤석열 사당 검사들 그동안 70년 이딴 식으로 만들고 억지 부리고 했네. 검사들 1년 동안 재판한 것이 겨우 표창장. 그게 뭐라고. 이것은 검찰 윤석열의 전 조국 법무장관님 낙마가 목표였다. 정치 검사들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끝자락을 보았다. 한국 사회의 독불 똥고집들이다. 검찰 개혁 진짜 시급하다. 검찰의 비열하고 더러운 민낯을 보게 되니까 참담하다. 제이정님, 말로는 뭔 짓을 못해 실컷 폼내라. 곧 수사권 정관예우 사라질 거니까 너희들의 꿀단지를 싹 뺏어주마. 사쿤탈라님, 표창장으로 7년이면
개검 지들이 벌인 조작이 밝혀지면 니들은 니들 가족의 친인척은 무기징역과 후소까지 사형 나와도 용서가 안 된다. 니들은 해체가 답이다. 7년 유포자들 모두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양경아님, 미친 검찰, 표창장에 7년이니 기가 막힌다. 오정환님,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 관련 증거 조작한 모든 검찰 및 수사관 등은 다 감찰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증거도 제대로 제시 못하면서 증거 자체를 조작해서 만들어 놓고는 유죄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걸 중대한 범죄라 생각하면 오히려 검찰이 재판장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짓거리를 함으로써 무죄인 정경심 교수님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 진짜 범죄자입니다. 또한 정경심 교수님 한 분에게만 그리 했을까요? 지금까지 그 검찰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온 걸 전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합니다. 최소 사형으로 답변 주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블루잉크님, 윤석열 라인이 살아있는 권력이고 생물이고 진행형이다. 그들에겐 당연한 거였다. 여전히 국민이 개 돼지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언론이 감싸줘도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을 거다. 우리에겐 새날이 있다. 네, 정경심 교수님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분노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렇죠. 네. 7년 구형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7년이라는 게. 그렇죠. 요즘에는 네. 더한 것도 집행유예라든가 그냥 무죄 방면하고 음.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그것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닌데 7년이라니 이거는 진짜 억울한 일입니다. 사실 기각이 됐어야 맞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고 그다음에 40여 곳을 넘게 압수수색을 하고 그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을 계속 이렇게 끌어오면서 결국엔 7년을 구형하고 벌금 1억에 벌금 9억에 9억, 추징금이 뭐 1억 6,400을 얘기했어요. 물론 이대로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네. 않지만 이 7년 구형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분이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초기 때 승객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304명의 승객이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목포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게 징역 7년 구형. 이게 같은 일로 보이세요? 그리고 2017년 화재로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7년 구형. 그런데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 구형이라니. 심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 7년이라고 하는 건 지금 과실치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가장 중하다고 생각하는 뭐 강도, 살인 이런 범죄도 그렇게 실제 나오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형은 조금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네. 실제 재판에서 그렇게 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네. 거의 뭐 이를 악물고 네. 할 만큼 했다라고 검찰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식을 듣는 저희들도 가슴속에서 화가 치미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본인을 변호하고자 했던 그 교수님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크시겠어요. 네.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만 검찰이 구형하는 거를 기사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이걸 자꾸 확정된 보도화하는 거야. 것처럼. 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기사 내용에 대해서 잘 보지 않고 맞아요. 제목만 보고 넘기는 경우 많잖아요. 특히 포털 같은 거 볼 때 저도 기사 잘 안 보고 그냥 제목 보고 이건 가짜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구형하면 구형 때렸나 보다, 징역 7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이런 보도 행태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네, 확정 판결이 되기 전까지 계속 저희가 문제 제기를 그렇죠. 하고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결과는 12월에 나올 텐데 네, 제대로 된 재판 결과를 꼭 네네.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제이정님입니다. 대략 100여 명의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가히 천하제일의 윤서방파를 이루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회가 연상됩니다. 특수부 검사 100여 명이 똘똘 뭉치면
그들 스스로 아마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권력은 막강하고요. 죄를 만들기도 없애기도 합니다. 쉬운 일이죠. 대통령에게도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데 일반 시민, 특히 검찰 조직의 일원과 문제가 있는 이들은 여지없이 만들어진 죄를 뒤집어 쓰고 인생의 중요 부분을 날리고 마음도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조직이 존재한다면 한화해를 까부수듯이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윤서방파 조직은 거대 조직입니다. 국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속히 없애기를 기원합니다. 모은수님, 장모 사기 사건과 부인 주가 조작이 덮어질 줄 알았나? 윤석열은 감옥으로 가야 한다. 중립성 파괴자 조중동 기레기가 얼마나 띄워주는지 보겠다. 들국환님, 권력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이 니도 수사 대상이야. 니 주변은 수사 안 하고 장모 마누라는 왜 봐주나? 조국처럼 기소부터 해야지. 네. 엘레 나나나 핀님. 아니 윤짜장 집구석은 왜 안 터냐고. 표창장 하나로 표적 수사해서 100여 명을 투입하고 국민들이 바보인지 아나 봐요. 윤짜장 단무지 같은 놈이. 손일선님. 검찰이 얼마나 법을 안 지켰으면 어디가 경계선인지 구별도 못하냐. 지들이 누구를 기소할 자격이 있는가. 뭐라도 하나만 유죄 나와라 하고 있는 거죠. 추미애 장관에게 현 상황을 책임지라고 말하기 전에 지들은 조국 장관 사건에 책임질 양심은 있는 것인가? 신발끈 묵자님. 검사들 인간적으로 너무하네. 한명숙 총리 건, 강기훈 유서 대필 건, 신계른 의원 건, 명박이 사기꾼 건, 유시민 이사장 건, 라임 사태 건 등등등. 음모와 조작에 대해서 부끄럽고 치욕스럽게 여겨야 할 너희들이 검찰 개혁에 커밍아웃? 진심 너희를 낳아준 부모와 너희가 낳은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너희들이 진정한 검사라면, 그리고 너희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면 윤 춘장, 부끄러운 너희들의 대장, 너희들을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윤짜장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자성과 자정의 노력을 하길 바란다. 네,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검찰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 국민들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해왔던 이런 어떤 지금 조작 사건, 신발끈 묵자님이 적어주신 뭐 한명숙 총리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이런 등등등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죠. 계속 아니라고 꼬리 자르기 하고. 그리고 뭐 김봉현에 대해서는 사기꾼 말을 누가 듣느냐, 왜 그 말을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런데 그런 김봉현의 주장을 가지고 우리 강기정 의원한테, 강기정 전 수석한테 그 문제 제기한 거, 혐의를 씌운 것들도 검찰이었잖아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추억여행님. 윤석열이 검사들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말을 했지요. 맞는 말 같지만 이걸 역으로 말하면 현 정부가 또는 추 장관이 검찰을 탄압하고 있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란 말을 했는데 살아있는 권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 그리고 여당뿐인가요? 야당도 살아있는 권력이고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이죠. 추 장관의 말은 검찰의 중립을 강조한 것인데 왜 윤 총장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해야 하고 누구도 우리에게 간섭할 수가 없는데 감히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윤 총장 말대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면 그러면 검찰은 죽은 권력인가요?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검찰 스스로를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전 현직 의원들은 왜 수사를 안 하죠? 그들 역시 살아있는 권력인데 말이죠. 추 장관이 검찰에 총을 쏘지 않았는데 검찰은 총을 맞았다며 커밍아웃을 하면서 찌질한 모습을 보이는 건 국민들에게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검찰이 총 맞은 것처럼 개그를 하는 모습이 검찰개혁을 통해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보수 파괴님. 온갖 대한민국이 시커멓게 썩어버렸다. 모두가 검찰 때문이다. 추미애는 대한민국 법무장관이다. 검찰놈들이 사기꾼한테 향응 접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자고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도 김봉현이 폭로했다. 이런 폭로를 윤석열은 보고체계를 뛰어넘어 독대 보고를 받고 그냥 뭉개버렸다.
김봉현이 사기꾼이지만 이런 폭로가 나왔는데 이런 걸 법무장관이 멀뚱멀뚱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유인태 같은 놈은 연속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고 있다. 저 썩어빠진 검찰놈들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종편에서 귀가 홀깃한 말로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고 있다. 방송에 출연해서 목에 풀칠하려는 진중권 따위와 서민 같은 대표적인 입진보 인간들이다. 추미애 장관님 힘내십시오. 당신만이 대한민국 검찰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윤석열 검찰에게 잔뜩 쫄아있는 느낌. 어우, 열불난다. 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해야 되는 공수처가 빨리 필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검찰 개혁은 이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이게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구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윤 총장, 네. 자제해 주세요, 제발. 네네. 네. 그리고 저는 여기 뭐 진중권 씨나 뭐 서민 씨, 뭐 이런 사람들은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유인태님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예전에 그 진보 쪽에 어른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좀 삐뚤어 나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굉장히 이런 분들의 그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별다른 이유는 없나요? 그래서 네.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큰 그림과 어떤 방향이 지금 어떤 우리들이 움직이고 있는 개혁의 방향과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개혁의 방향 전체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지금은 이렇게 조금 힘을 빼는 게 아니라 힘을 실어주는, 왜냐하면 미시적으로 작은 부분에서는 개혁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금씩 사람들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겠습니까? 네네. 우리가 똑같이 촛불을 들었지만 사람들마다 중요성이라든지 무슨 부분이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다르듯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네. 유인태 같은 전 의원 같은 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이렇게 힘은 빼는 발언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다 망가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생각하고 발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비판하고 이런 거는 네. 당연한 권리죠. 그런데 지금 뭐 언급되는 사람들은 뭐 조롱을 한다거나 좀 너무 비약하거나 가짜 뉴스를 기반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진중권 페이스북 댓글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네, 그 진중권의 말에 이제 찬동하는 사람들이 막 댓글을 남기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이런 분들도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비판을 해줬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욕하지 않겠죠. 그리고 뭐 추억 여행님이나 보수파괴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꼭 뭐 행정부나 지금 뭐 여당을 집권 여당만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기득권의 적폐들을 뭐 공격해라, 그들을 처단해라, 그리고 정의를 세워라라는 거니까 두 분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어차피 죽으면 수사도 못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가겠습니다. 네. 권의룡님입니다. 검찰이 얼마나 이날의 발전과 미래의 희망을 방해하는 조직임을 지금 새삼 느낍니다. 역사에서 부패한 언론과 보수 세력이 바로 이 나라와 국가의 발전을 얼마나 내부에서 방해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깨닫고 알게 됩니다. 탐욕만으로 검찰권을 지키려는 검사들, 추 장관의 앞을 가로막는 검찰은 적폐로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 장관님 개혁의 바른 이 길을 꿋꿋이 지켜 나아갑시다.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추 장관님을 지지합니다. 김인숙님, 커밍아웃 검사들 모조리 사표 받으십시오. 추 장관님 화이팅. 서천원님, 오늘의 퀴즈. 짜장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짜장은 여기 추 방장이 제일 잘합니다. 강낭콩님, 공작과 조작으로 인권 살인한 검찰은 해체 후 기소청 만들면 됩니다. 이재훈님,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청 만들고 기소청을 만들면 된다. 1차 수사는 경찰, 2차 수사는 수사청, 기소청은 기소만.
수사 잘못하면 수사청장이 책임지고 기소가 잘못되면 기소청장이 책임지면 된다. 네, 계속할게요. 네. 성리 2020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이재명 지사가 던졌다. 검사, 검찰은 도대체 그렇게까지 저항하며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재명의 강점이 돋보이는 묵직한 질문이다. 다스는 누구 거냐는 질문을 던졌듯이 검찰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도대체 국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법까지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임금옥님, 검사들은 한 번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학교를 졸업했을 텐데 기껏 고생해서 민주화가 돼가는 마당에 초치고 땡깡 부리고 비싼 월급 받으면서 독재 때 못해본 자유들을 누리네요. 비싼 월급 맛에 사표 낼 생각은 없는지 뭔가 철퇴는 있겠지요. 기다려 볼 수밖에요. 깨어있는 시민님, 한 번 검세는 영원한 검세, 한 번 국짐은 영원한 국짐, 한 번 태극기 모독단은 영원한 태극기 모독단, 한 번 일배는 영원한 일배, 한 번 기레기는 영원한 기레기. 하나씩 치우자고요. 네, 예전에 개천에서 용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사법고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구수를 했잖아요. 맞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구수했습니다. 근데 그 구수를 하기까지 그 사람은 이제 집안 환경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얼마나 그 집념이 강했으면 검사의 권력에 대한 집념이 강했으면 구수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박영수님, 커밍아웃 개검들 사표 받아라. 상쾌 통쾌 육회 추 장관님 응원합니다. 박하나님, 정치 개검들 권력을 쥐고 지금까지 자기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며 살아왔다. 정말 무섭다. 이응창님, 검사가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조작, 공작한 것을 생각하니 용서가 안 됩니다. 조지 소로스님, 정의와 법은 없고 공작 조작할 거면 조폭이나 뭐가 다른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봉급을 준다고 생각하니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솟는다.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잖아. 옳고 그르고의 문제잖아. 맞습니다. SK 골든님, 법으로 판사들의 전행을 견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여당에 대한 지지가 있을 때, 즉 이번 국회에서 그런 법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판사가 되는 것은 악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다. 열매는 가짜 보수가 정권을 잡게 되면 꽃을 피우겠지요. 김태균님,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부 개혁입니다. 차라리 AI 판사가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할 것 같아요. 조갑진님, 판사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것 좋은 생각입니다. 김성촌님, CCTV 영상을 조작하거나 인멸하는 것은 범죄인데 왜 증거로 채택이 안 될까요? 일부를 삭제한다는 것은 범죄 은닉의 목적이 아니면 결코 일어날 일이 아니거든요. CCTV 영상을 조작하거나 인멸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네, 계속할게요. 네, 프리님, 이명박 씨는 노후 대책을 잘해 놓으셨네요. 96세까지 의식주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자. 국가에서 하사하는 의식주에 대해 감사하며 사시길. 서결 씨, 경원 씨도 곧 가족들 손잡고 갈 텐데 그네 씨하고 자리 잘 잡아놓고 있으세요. 네, 이복성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 속에 쥐박이가 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국민들이 아니었나 싶다. 지나친 허욕에 남은 인생은 은팔찌 차고 빈손으로 고려장까지 가는 인생에 허탈감이 든다. 이제 와서 한탄 한들 쯔쯔쯔. 율군님, 이건희, 이명박, 박근혜는 끝도 없이 욕심 부리다가 비참한 인생 말로를 걷네요. 좀 법 좀 지키고 당당하게 살지. 통쾌하기도 하지만 씁쓸하네요. 어차피 공술의 공수거인데. 네, 이명박 씨 수감될 때 그 일주일 식단표가 나왔었는데 공개가 됐었는데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식단이. 네, 그래서 진짜 노후 대책을 잘 마련하셨다. 예전에 뭐 삼식이 뭐 이런 식의 그런
말이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집에서 네, 청년퇴임하고 집에서 네네. 밥 먹는 분들을 약간 비하하는. 네. 근데 그런 눈치 볼 거 없이 국가에서 주는 밥을 따박따박 먹을 수 있게끔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민족 정기님. 친일 수구와 미국, 일본의 방해만 아니었다면 우리 민족은 독일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통일했을 겁니다. 미국은 엄청 숭배하고 일본에게는 무척 관대하면서 동족에게는 깨알 트집 잡는 친일 수구들은 이 땅을 떠나라. HS 레번클로님. 어머, 유관수님 너무 야무지게 생기셨네요. 어쩜 똘망똘망. 형무소 사진도 저는 너무너무 예뻐 보여요. 이렇게 어린 소녀셨다니. 퉁퉁 부었어도 소녀 느낌이 나요. 가슴이 저리네요. 유관순 열사님 반드시 친일파들 처벌받게 해주세요. 종 H님, 서영교 의원님 그동안 제대로 몰랐는데 오늘 새롭게 알게 됐네요. 진솔하고 정말 국민 위해 열심히 의원활동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팬으로 등록합니다. 국회의원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보여주시네요. 화이팅입니다. 오늘 방송 훈훈하고 울컥하고.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와 같이 하고 있는 방송 방학진 기획실장님이 함께 나오셔가지고 이제 친일한 그 인물들에 대해서 이력이나 이런 것들 다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듣다 보면 재미있지만 굉장히 화가 납니다. 하지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관순 열사의 그 모습 사진이 어릴 때 사진이 맞아요. 공개가 됐는데 네, 진짜 그 수감되어 있는 사진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 한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다룬 그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다는 알고 있지만 누군지는 다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는 모르잖아요. 그 영화를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님 나오셨던 프로그램은 숨쉬는 것도 정치다 시즌2 더더더 프로젝트이고요. 매회 민주당 의원님들 나오셔가지고 네,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그 푸나님이 장제원 의원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 그 나오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분은 예전에 다스베이다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때 반짝인 또 인기 좀 누리다가 이제 또 우리의 또 네. 공적이 그랬죠. 됐나요? 네. 아마 탄핵 이쯤에는 네. 그쪽 예전에 바른미래당이라거나 뭐 이런 맞아요. 사람 이런 의원분들도 많이 출연을 했었으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의정 활동이나 이런 걸 알려주면 굉장히 네. 도움이 되는 게 많은 분들은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애써서 찾아보지 않는 한은 모르니까요. 이렇게 알려지게 그렇죠. 되니까 아,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볼 것 같아요. 네,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요. 네, 인터뷰 들으니까 저도 이런 것들도 있구나 네, 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강재훈님, 부산 해운대에 삽니다. 핫대경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정당 믿고 따를 수가 없어 문프 사랑하는 마음에 민주당 지지합니다. 꼭 훌륭한 후보 보내주십시오. 꼭꼭. 국짐 땅 쌈 싸먹는 소리 더는 듣기도 싫습니다. 행복까치님, 와우 하태경 진짜 나쁜 자식이네. 국민들에게 빼돌린 수조 원을 돌려주고 죗값을 치른 후에 쥐맹박이 태도 여부를 두고 국민이 결정한다. 제2, 제3의 전두환을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의 암 토해당은 탄핵시켜야 한다. 앞으로는 대통령 했다는 이유로 사면시키지 마라. 죄 지은 자는 죗값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박민혜님, 부산 삽니다. 이 동네에서 오거돈 시장님 처음 선거 나올 때부터 쭉 지지했습니다. 지금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부산시장 자리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저 같은 사람의 허탈한 마음을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보한님, 똥별 신현준, 경북 금능 출신이군요. 금능군은 통학 김천시의 옛 지명입니다. 울 동네 망신이네요. 험지 중에 험지 경북 김천을 열심히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응원합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이명박 사면해야 된다고 사면해달라고 그렇게 바로 얘기를 했죠. 그쵸, 들어가자마자 사면 이야기를 참, 네, 성격이 어지간히 급하신가 봅니다. 그리고 네, 이어서 계속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홍의철님, 막대기가 나와도 강남에서는 당선됩니다. 두리님, 다른 건 다 치워놓고 대한민국 국민이 줄리를 영부인으로 앉히고 싶겠나. 그건 국진당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아무리 깜이 없어도 양아치와 줄리라니. 크크크크. 삐약삐약님. 홍남기는 새날을 예로 들면 방송 시작 10분 전에 사표 낸 꼴이지. 피사의 자탐님. 홍남기 저거는 대기업에 이력서 던져주고 정치업에 자기 속에서 던진 꼴. 나라에 개기는 꼴 보여주면 가고 싶은 데가 뻔하잖아. SA 치인님. 정청래가 탈당하면 국진당 초선 모임에 초대받을까? 김홍걸은 탈당해도 국진당에서 왜 초대 안 하나? 아하, 금태섭은 원래 그쪽이었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네. BFC4571님. 저렇게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짓은 명백한 전쟁 범죄 이전의 인륜 범죄다. 이편 저편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용서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다. 네, 지난주에 아제르바이잔의 주한 대사관이 나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다뤘었는데 아르메니아의 민간인 그 학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아제르바이잔의 외신에 보도가 됐다고 해요. 신문에. 네. 이런 민간인 살해, 학살 이런 문제는 어떤 곳에서도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이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순정이 아빠님, 새날 잘 듣고 있습니다. 애청자가 드리는 의견입니다. 이제 새날 정도의 규모라면 국내 이슈 정치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해외도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국내 8, 해외 2 비율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많은데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이세돌이 오목만 두면 되겠습니까? 새날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제르바이잔의 주한 대사관님도 나오셨고 지난번에는 EU에서도 또 네, 나오신 분이 네, 있고 네, 해외 이슈도 저희가 다룹니다. 성 작가님 나누는 프로그램에서도 꾸준히 뭐 중국 이야기나 뭐 이렇게 동양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 다루고 있고요. 네. 그 골고루 들으시면 네, 다 하고 있으니까요. 골고루 들어봐 주세요. 세월호 유가족 방송 416TV님, 진실버스 전국 순회 20일을 기록하느라 한동안 참여를 못했네요. 새날이 어서 오기를 힘. 미미수노님, 저도 이젠 오뚜기 라면만 먹어요. 매운맛으로. 맛있어요. 라면 사리도 오뚜기로. 우유는 남양우유는 우리 딸이 사면 안 된다고 도덕적이지 않은 기업이라고 해서 그거 빼고 사서 마셔요. 애들이 그런 건 더 철저해요. 저도 딸이 요구르트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남양 거나 그 남양 요구르트나 우유를 사려고 하면 이 회사는 나쁜 회사라서 다른 회사 걸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 남양 거는 안 사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사랑공간님. 우리 집의 두 아들도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아들들로 성장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보니 참 기쁘네요. 마음이 이쁜 우리 청년들 보기 좋아요. 힘내세요. 응원 보냅니다. 웃는 모습도 이뻐요. 최부평님, 경상도 68세 할배입니다. 오늘 황희두님 방송 너무 좋고 진천 이윤재님 힘내세요. 미얀마 제희님, 당신의 열정을 기대합니다. 서보한님, 야수님이 왜 누군가에게 사랑을 못 받아 보셨다고 하시나요? 저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십니다. 우리 박서방님을 일주일에 3번이나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화이팅입니다. 무등산지기님, 혹시 세월호 마스크 스트랩 구입할 수 있을까요? 제임스 킴님, 여긴 아프리카의 가나입니다. 매일 새날TV 시청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이 세월호 마스크 스트랩 이거 얘기하시는 건데 이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서요. 네, 그 연대하는 곳에서 만들어서 혹시나 이제 지나가다가 뭐 집회하거나 이런 데를 보시면은 거기서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국장 많이 응원해 주시는데 황희두 님은 지금 오늘 금요일에 곽상도
민주당과 미통당과 이명박 재단이 고소 고발한 건 때문에 재판 받으셨다고 해요. 첫 재판 하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넘어갔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할게요. 네, 감옥 귀신 닥근혜님. 마차님 반갑습니다. 어머님의 병환도 속히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머님께서 건강하셔야 우리 마차님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간병하기도 환자만큼 힘들더라고요. 저도 어머니께서 수술하셔서 간병했는데 어찌나 힘들던지 어쨌든 다시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허당 농부님, 마차님 동병상련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장모님을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지셔서 아무튼 어머님께서 쾌차하시길 빕니다. 타이보차 구입해야겠습니다. 김의철님, 2020년 효녀 마차 새날의 희망과 건강을 싣고 힘차게 달려가세요. 네, 많은 분들이 마차님과 마차님 어머님의 건강 쾌유 이거를 염원해 주셨고요. 그래서 많은 댓글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소개합니다. 꼭 빨리 쾌차하셔서 새날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번 주의 댓글이었습니다. 오직 공감뿐 사연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학구열 때문에 하기 싫은 공부를 꾸역꾸역한 케이스입니다. 부모님이 원한 분야로 직장을 잡았다가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아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틀었고요. 그쪽 일 하면서 남편을 만나 잘 살고 있어요. 지방이지만 차도 있고 조금 외곽의 평생 살 집으로 전원주택을 지어서 입주했습니다. 지난 주말 도시에 사는 친구가 집 구경 겸 집들이를 왔고 이것저것 재미있게 놀다가 술이 취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다 좋긴 한데 애 교육은 어쩔 거냐고.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공부 강요할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공부를 아주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진짜 저 위쪽 가지신 분들 자식들이고 내 자식 그 계단으로 고생하는 거 싫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6살 아이입니다. 한글 공부 열심히 하고 동화책 읽어주는 거 좋아하지만 책보단 집 앞에서 뛰놀고 동네 개들한테 인사하러 다녀주고 사계절 꽃이 피면 꽃이 예쁘다고 꺾고 오는 아이입니다. 교우관계도 원만하고 예의도 바르고 근처에 친정 식구들이 살고 계셔서 사랑도 듬뿍 받고 자랍니다. 저보고 아이를 낳고 무책임하다고 하길래 아이는 뛰어노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내가 뭔가 해줘야 한다면 아이가 원하는 게 생길 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나이 들어 하고 싶은 게 공부든 창작이든 기술이든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남들은 영어 유치원 보내고 가르치려고 난리인데 너만 이 시골 구석에서 애를 썩힌다고 하는데 그냥 좀 많이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나 생각이 많아집니다. 한글을 너무 천천히 가르쳤나?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속도에 맞춰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공부가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한가요? 성공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고 가져야만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없다면 너무 불행하겠지만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누릴 수 있고 그것에 만족하면 행복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걸까요? 생각이 참 많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지금 전교 1, 2등 했다는 사람들이 어떤 짓들을 해오고 있는지 지난 의사들 진료 거부 때 봤잖아요. 네. 그 얘기를 그 친구분한테 네. 그 아마 친구가 배가 아파서 그럴 거예요. 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네, 친구가 배가 저도 아파서. 배 아프다의 한 표예요. 저도 보니까 네. 이것저것 재밌게 놀다가 술이 취해갖고 친구가 네. 술 취해갖고 이제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자기도 원하던 삶인데 그렇게 못 살아서 그냥 에이 애기 문제는 한번 걸어놓고 가보자 뭐 이런 심사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요. 그냥, 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뭐 엄마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뭔가를 말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 전에 뭐 이렇게 자연 속이든 뭐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는 해주실 것 같은 분이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원하는 것대로 일단 부모가 자기를 이끌어서 그거에 인생에 만족하지 못한 케이스니까 본인은 아이에게 잘 맞춰서 해나갈 것 같습니다.
네. 커투님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었는지 주변에서 이제 교육 문제 때문에 네. 네. 아주 많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특히 또 저희 때는 그 아이들이 그 대안학교 보내는 게 한때 붐이었어요. 소위 네. 말해서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대안학교 가는 게 붐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대안학교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지금 대학을 제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못 간 경우도 많고 말은 안 하지만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나름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아이를 주체적으로 키운다고 하지만 결국은 부모가 어느 정도 손이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친구가 한 얘기, 아이를 낳고 무책임하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부모로서 진짜 내가 해줄 수 있는 내 가치관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냐하면 뭐 우리가 그러니까 태어나는 걸 선택할 수 없으니까 국가를 선택하지 못하듯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고 대안학교를 혹시 보내시거나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학교에 맡기려고 하지 말아라.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많이 실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안학교에 과도하게 학부모님들이 가서 개입하는 것도 초창기에 문제가 많이 됐지만 학교에 많은 것을 맡기려고 하셔도 안 돼. 어느 학교가 됐던. 그러니까 부모로서 내가 거의 직장도 중요하지만 직장보다 우리 아이가 더 중요하다는 사랑을 주고 최선만 다한다면 거기서는 우리가 다 개개인마다 한계가 있는 거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물론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가치관인 거고 네. 그리고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그냥 자연과 어우러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이게 가치관인 건데 자기의 가치관이 맞다는 전제하에 지금 친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친구는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진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제 오지랖 넓게 남의 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인간관계가 극단적이야. 항상 친구 끊으라고 하고. 아니 뭐 어떤 책에 뭐 그런 네. 것도 있어요. 뭐 재밌게 일부러 약간 비꼬아서 한 건데 거기 보면 도와줄 거 아니면은 괜히 충고하지 말라고. 실제로 내가 진짜 진정 마음에서 오라서 도와줄 거 아니면 이렇게 괜히 그냥 한 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지금 이분도 되게 좀 상처를 받고 내가 이 길이 가는 게 맞나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야 너희 여기 사는 거 행복하지만 뭐 이런 것도 조금 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뭐 아이가 또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게 있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뭐 이런 게 아니면 이런 식의 조언은 그냥 사람을 흔들기만 하는 거여서 네.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너와 상의하고 싶어 해서 문제를 털어놓으면 그때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뭐 그런 거 아니면 사실 이런 경우도 그렇죠. 예, 뭐 본인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기가 아직 어려요. 어리니까 이 부모님이 이제 원하는 대로 또 하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또 생활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 이후의 문제이니까 그렇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안학교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의 대안학교는 또 좀 다르더라. 이게 한국식으로 또 이게 또 변질이 돼가지고 대안학교를 가면 또 대학을 좀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루트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너무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또 그런 좀 불균형한 또 인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고 해서 아무튼 어머님께서 본인의 그것과 아이의 어떤 이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때 그냥 또 판단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미취학 아동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 아이가 있든 없든 다들 아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조언이라고 하면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저는 조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아이 시절을 겪어봤고 뭐 주변의 경우들을 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조언들을 원치 않는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사람의 가치관도 다 다른 거고 거기 내에서 가정에서 또 하는 교육도 다른 거고 이 아이에게 내가 품어주고 싶은 가치관도 다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지 않나. 너를 다 생각해서 하는 얘기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뭐 유치원 문제라거나 뭐 사립 초등학교 문제라거나 교육 문제 등에 대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정말 좀 너무 쓰잘데없는 오지랖이다 라는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네요. 워낙에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나름대로 하면 또 잘 따라와서 결국 또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또 너무 이렇게 해서 아이를 완전히 그냥 정신이 이상하게 만드는 또 부모도 있고 또 너무 또 이렇게 그래 너 자유대로 뭐 그냥 놔둬서 또 잘못 풀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쉬운 건 아니니까 어쨌거나 부모님이 이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가치대로 좀 키워나가시고 아이들의 뭐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영어 유치원 얘기도 그렇지만 이게 싸지 않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나름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부의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뭐 모든 걸 고려해서 지금 최선을 한 건데 이렇게 툭툭 야 우리 애는 어느 학원 보내 뭐 무슨 선생 이런 거는 상대를 정말 그 뭐랄까 기분 나쁘게 불행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 사실 그렇지 않은데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다고 대한민국 현실적으로 다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흔들리지 마시고 부모님도 제일 안 좋은 거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신을 지키시고 네, 네. 그 우리 아이의 막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대로 그리고 그 순간순간은 뭐 A 학원 보냈다 B 학원 보냈다 이럴 수는 있는데 영어 가르쳤다 수학 가르쳤다 이럴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생각만 바뀌지 않으시면 네, 네. 결국은 아이들은 다 알아요.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구나 이것만 알면 바르게 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사연 보내신 분 잘하고 계시니까요. 그 친구 집에 초대하지 마시고 술 먹이지 마시고요. 네. 아이와 계속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한나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